안녕하세요. 피톨로지 아주라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고강도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추계 개념으로 설명을 많이 했어요. 이번에는 쌓이는 게 근육만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보험의 역할도 있어요. 미래의 나를 위해서 근육량이라는 저축 부자를 채워놓는 거죠.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놓는 보험의 역할도 하고요. 우리가 이 정신과 신체를 독립된 존재라고 간주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신과 신체는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그냥 같은 존재예요. 뇌는 식물에 없죠. 동물한테만 있죠. 그럼 뇌는 왜 생겨났을까부터 저는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동물은 먹을 걸 구하려고, 짝짓기를 하려고, 위험에 피하려고 하면 움직여야 됐잖아요. 그 움직임들을 제대로 관장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정교한 통제 센터가 필요했고, 그래서 몸에서 뇌라는 특수 부위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뇌랑 신체가 따로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얘네 둘은 같은 존재예요. 몸을 잘 움직이기 위해서 뇌가 존재하는 거고, 반대로 뇌가 잘 움직이기 위해서는 또 몸이 필요한 거죠. 뇌라는 게 잘 움직이기 위해서, 움직임을 통제하기 위해서, 위험에 벗어나고 짝짓기를 하고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걸 정교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뇌가 제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뭘 해야 되냐?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 내부 환경이라는 게 내 신체 상태를 뜻합니다. 강하다, 약하다, 아프다, 무기력하다, 이런 무의식적인 메시지들 있잖아요. 그게 나의 자아감을 결정하는 기반이 됩니다. 우리가 고강도 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강한 몸을 갖추고 있으면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강하다, 나는 좌절하지 않는다 라는 자아의 은은한 배경으로 깔리게 되는 거죠. 신체 단련이 됨으로써 만들어진 자아 인식이 내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모든 운동의 본질은 인위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예요. 근데 이 인위적으로 스트레스를 준다는 게 몸에만 주게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뇌에도 주게 돼요. 몸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이 근육, 혈류량, 심박수, 호흡 이런 것들을 통제해야 되는 뇌의 부하 역시 높아져요. 그리고 순서를 정리해서 매끄럽게 연결을 하고 어떤 각도, 어떤 움직임인지 끊임없이 통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강도가 높아질수록 당연히 뇌에서 처리하는 데이터도 늘어난다는 거죠. 높아진다고! 고강도로 부하가 걸리고 그 부하가 점진적으로 반복됨으로써 몸에서 일어나는 적응 현상이 근육이 많아지고 근력이 높아지고, 이 생물학적 구조가 몸에서만 변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뇌에서도 물리적으로 그 구조가 변합니다. 이 부하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뇌세포와 뇌세포들이 서로 통신을 주고받아야 되죠. 그 통신을 주고받는 뇌세포 사이의 연결, 그 물리적인 연결망들의 통합인 네트워크 자체들도 훨씬 더 강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변화, 이 변화들이 신체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뇌에도 실제로 일어난다.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이 강화된다,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니까. 그렇지. 실제로 뇌세포 사이의 연결, 생물학적 물리적 구조가 다 변화한다는 거죠. 변하느냐? 이몸 무서워요? 고강도 운동이라는 게 인위적으로 뇌와 신체의 비상사태를 만드는 거잖아요. 아, 맞아요. 그렇죠. 성공 확률이 높겠어요, 안 높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 범위 안에서 점진적인 과부하를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실패 확률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쿼트 하다가 깔린 경험 다들 하셨잖아요. 다들 하진 않아요, 그런 경우들. 그래? 스쿼트 하다 안 깔려? 데드 하다가 안 떨어뜨려? 해 안 해? 대답을 해봐봐. 안 그러면 하다못해 내가 푸시업을 20개를 5세트를 하기로 했어. 근데 18개에서 이렇게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많이 있을 거야. 다들 실패 경험 하시잖아. 그 운동의 강도가 고강도로 갈수록 실패 지점을 훈련하게 될 확률이 더 높아지고요. 이 실패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반복해서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맥락이 그대로 인생의 다른 경험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예전에 들 수 없었던 무게,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횟수들을 우리가 실패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도하고 성공하고 다시 실패하는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 한계점 자체가 높아지게 됩니다. 예전에 나는 내 몸무게 70kg로 스쿼트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 근데 계속 실패를 하고 다시 도전하고 반복하는 과정에서 80kg, 90kg, 100kg 늘어난단 말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신체 역량에 대한 한계점은 그대로 정신적인 한계 역량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정신적 문제로 일어난 문제 대응 방식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바벨을 들어 올려가지고 그 한계점을 깨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나 생리적인 반응은 동일합니다. 바벨 무게를 높이기 위해서 달리기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 도전과 시도들은 그대로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는 생리적인 자원의 기반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나는 요 정도 스트레스 반응이 오면 무너지는 사람이었어. 그게 신체적인 한계가 왔든 정신적인 한계가 왔든 나는 이 정도 오면 무너지는 사람이었는데 그 신체적인 단련을 해서 뇌가 됐든 몸이 됐든 요 정도까지 한계치를 높여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정도의 문제가 왔을 때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거뜬하게. 그런 맥락에서 운동은 뭐다? 어차피 우리가 마주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사건, 사고, 실패에 대비한 가장 확실한 대비책이다. 거기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좀 하고 싶었어요. 네, 듣고 싶으시죠? 스트레스 반응하고 운동 생리학을 조금만 공부하면은 마주칠 수밖에 없는 HPA축, 하고 뇌하수체 부신축인데 뇌가 통제센터잖아요. 뇌가 띠띠띠띠띠띠 위험 사항을 판단할 거 아니에요. 시상하부에서 그걸 판단을 하고 똑똑똑똑 두드립니다. 야, 지금 몸에다가 빨리 대비하라고 신호를 보내야 될 것 같아. 그럼 거기서 그 담당을 하고 있는 뇌하수체가 지금 빨리 신호를 보내야 될 것 같아. 띠띠띠띠띠 내려줘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기지국 같은 역할을 하는 애가 부신이거든요. 야, 문제가 일어났단다. 지금 빨리 에너지를 동원하고 근육에 힘을 주고 동공을 확장시키고 빨리 뭘 하자. 빵 하고 온 몸에다가 호르몬 지령을 보내요. HPA축이 사자를 만나고 갑자기 대출 금리가 오르고 자동차 사고를 당하고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할 때도 똑같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도전이나 위기상 사건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미리 깔려있는 통신 배선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HPA가 그 재대본인가요? 재난대책본부. 훨씬 나은데? 아 그렇죠. 재난대책본부. 막 자, 갑자기 문자 뿌리잖아요. 재난대책본부가 미리 이렇게 그렇죠. 다 구축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치, 미리 구축이 되어 있는 재난 거지. 상황이 와도 그 문자가 이렇게 띡띡띡띡 가는 거예요. 근데 이 HPA 축 역시 시행착오가 필요하고 경험이 축적돼야 되죠. 바로 얼마 전에 시행착오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오고 잘못된 문자도 오고 하다가 거기서도 경험을 축적해서 보낼 거만 보내고 운동을 할 때도 똑같이 APA 축이 가동돼가지고 얘가 나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치, 스트레스 호르몬 중에 하나인 코르티솔이 운동할 때 팍 치솟아요. 그리고 운동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죠. 그러면서 얘네들도 경험을 축적합니다. 있는 힘과 코르티솔을 빡 올려가지고 운동을 했는데 이제 이게 적응이 되잖아요. 야, 이 정도로 터트릴 건 아닌 것 같다 하고 양을 조절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스쿼트 10회만 해도 이 HPA라는 애가 야 난리 났어. 얘 지금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큰일 났어. 삐용 하다가 이제 적응이 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닐 것 같아.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이러는 거죠. 운동하다 치솟다 떨어지고 이런 걸 계속 경험을 하다 보니까 운동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적응된 코르티솔 시스템은 다른 이유로 개시되는 스트레스 반응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되는 정신적 이점이 단순히 느낌적 느낌? 아니면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조절하는 능력이 향상이 되고요. 신경 전달 물질의 농도 같은 것들도 운동을 통해 가지고 훨씬 더 적응적 이점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앞으로는 전날 술 안 먹겠습니다. 꼭 지키세요. 이 변화로 인한 혜택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인내심, 집중력, 의지력, 긍정성이에요. 단순히 참아내겠어, 견뎌내겠어 이게 아니라 운동을 통해서 이런 신경생물학적 능력의 향상을 통해 의지력, 인내력, 긍정성 등등을 획득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신체적인 한계 같은 경우에는 직접 경험할 일이 별로 없지만 정신적인 한계는 매번 부딪히잖아요. 그렇죠. 매 순간 매일 부딪히잖아요. 그 정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역량을 미리 확보해 놓고 확장시켜 놓으면은 여기서 만들어진 신경생물학적인 보상들이 정신적 역량으로 적용이 돼서 강화된다. 뭐 이 쉬운 얘기를 술 먹고 와가지고 제가 횡설수설하고 있지만 편집본에서는 확실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편집자님 사랑해요. 어쨌든 신체에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일상적으로 겪을 일이 많진 않은데 정신적으로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겪을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정신적 스트레스를 정신적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 역량을 확장해 나가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맞아요. 그리고 몸이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신적 스트레스 역시 그대로 몸에 적용이 되니까 건강하게 정신적 한계를 극복하고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운동을 통해서 내 한계를 확장하고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들을 운동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건전하고 안전하게 소모시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고강도 운동을 통해서 들 수 없는 목에 갈 수 없는 거리를 가면서 우리의 한계들을 확장해 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통제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해 나가면서 자기 실현적인 증명을 통해 가지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 높아지고요. 자기 통제성이 높아진다는 거는 나를 믿을 수 있다. 자기 신뢰감, 자신감의 근원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운동을 통해서 매 순간 그것들을 증명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내 몸에 내 뇌에 각인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을 적당이란 게 솔직히 어디 있어요? 우리는 계속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적당이라는 그 기준 자체가 계속 바뀔 거예요. 거기에 대비해서 단순히 신체적인 역량을 앞으로 다가올 노화에 대비하는 저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피할 수 없이 필연적으로 만나야 되는 정신적인 문제들 그리고 정신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신경생물학적인 성장과 향상으로 보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과도해 보일 수 있는 굉장히 합리적인 대비다 마찬가지. 통제와 한계는 비례하는 거잖아요. 한계가 높으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도 늘어난다. 내가 스쿼트 100이 원RM이면 80은 정확한 자세로 통제할 수 있잖아요. 정신적으로도 그렇지 않을까? 통제라는 게 1등이 되고 최고의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나의 한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합한 선택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게 통제성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운동을 하면 나는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까지 할 수 없고 어느 정도 시도하면 가능하다라는 그런 데이터들을 계속 쌓아 나갈 수 있어요. 네. 나의 한계를 시험하고 극복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자기 인지도를 계속해서 높일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의 통제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단순히 신체뿐이 아니라 삶 전체에 있어서 회복력이 굉장히 올라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느낌적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성장은 실패 없이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시도한 대로 그게 다 들어먹히면은 좋겠지만 확률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뭔가 시도하고 성장을 하려는 과정에서 반드시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 그 실패에서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가 달라지겠죠. 실패에서 일어나는 방법은 되게 단순하잖아요. 다시 의지를 가지고 시도를 하고 좌절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그런 정신적인 사고의 결과물들이 단순히 우리가 얘기하는 정신력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신경 전달 물질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의 농도 조절들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긍정적인 이점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이왕이면 어떻게? 고강도를 통해서 엄청 단순한 논리로 말하자면 고강도 운동을 하면 삶 전체에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적당히 운동하라는 말은 틀렸어. 적당히 하라는 거는 되게 애매해. 맞아요. 애매해. 개소리야.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적당이라는 게 그리고 강하게 밀어붙인다는 게 어떤 정도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또 헷갈리잖아요.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작업실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꾸준히 만나 뵐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앞머리 길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안녕. 슈퍼챗은 꼭 읽어주세요. 제가 산만한 편이어서 슈퍼챗 하지 마. 말 끊겨. 고마운데 주지 마. 돈 주지 마. 돈 내가 알아서 벌 벌어서 내가 알아서 먹고 살 테니까 슈퍼챗. 지금 라이브한테 슈퍼챗 하지 마. 지금 말 흐름 끊겼잖아. 슈퍼챗 하지 마. 그냥 듣고 있어. 그냥 관련된 얘기만 해. 지금 흐름이 끊겼잖여.